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브라질 보사노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오늘 브라질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 계속합시다. 시적 재능이란 측면에서 보사노바의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들에 대한 나의 판단은 보사노바 삼바의 다음 세대 싱어송라이터들인 바이아 출신으로 1942년에 태어난 카에타노 벨로주와 그와 같은 해에 태어난 질베르토 지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재능 있는 음악인들이며 인권이나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인 활동가들인데도요. 나는 그들이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라고는 알아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1967년 무렵 이들이 시도한 음악을 트로피칼리즘이라 부르는데요. 트로피칼리즘은 삼바나 보사노바 같은 브라질의 전통적인 저작거리 음악과 락앤롤 같은 서구의 저작거리 음악이 표현 전반에 걸쳐 상당히 실험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형태의 음악을 말합니다. 60년대 후반 브라질의 군부 독재에 맞선 급진적 좌익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못마땅한 미국의 자본주의적 입김을 잔뜩 실은 상업주의의 혐의가 짙은 그런 파격이었어요. 하지만 카에타노 벨로주나 질베르투 지우는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적어도 문화에 관한 한 진영 논리는 질색이라고 생각하며 급진적 좌익과 정면 충돌합니다. 실제로 질베르토 지우는 2003년 브라질의 급진적 정권에 의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죠. 1968년 카에타노 벨로주가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급진적인 좌익 학생들을 상대로 작심하고 부르짖은 구호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프로이비두 프로이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싱어송라이터들은 브라질 군부에 의해서도 미운 털이 박힙니다. 노래 가사가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권력에 대해 삐딱한 행태가 군부 입장에서는 가늠이 가지 않아 내쫓고 싶었을 겁니다. 1964년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1968년 이를테면 우리나라 70년대 긴급조치 비슷한 대통령 명령을 발효하면서 74년까지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1969년에 일단 체포되었다가 국외로 추방되어 2년여 동안 영국에서 삽니다. 1972년에 귀국한 그들의 음악은 실험적인 성격이 누그러지면서 좀 더 저작거리 쪽으로 유연해지고 다양해집니다. 확실히 질베르투 지우가 대단한 역량의 음악가인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의 영향이 짙은 락인 아프로 락이나 자메이카의 레게 또는 재즈 등을 포함해 다채로운 그의 음악 세계에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래도 질베르투 지우가 시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노래에서 가사가 담당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해에 태어난 브라질 삼바락의 기수로 일컬어지는 조르주 뱅 조르가 1963년 3년에 발표한 마스케나다 헛소리 말고를 예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야 아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예, 이 노래는 아주 멋진 노래이지만 추임새 같은 소리들이 대부분인 가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헛소리 말고 내 앞에서 좀 꺼져주지. 난 상관하고 싶지 않아. 삼바는 정말 신나잖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오로지 삼바라고.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아예요. 아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겠죠. 한편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음악가인 카에타노 벨로즈는 가사에도 엄청난 무게를
싫습니다. 사실. 그의 가사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시 방점 찍어서 엄청 시적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의 가사들이 내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어, 카에타노 벨로주의 시적 야심이 얼마나 높은 북극성을 띄우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로서는 별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요. 그는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할 수 없죠. 길은 한 가지뿐이 없겠죠. 그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 이방인 에스트랑제우로 에스트랑제우로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화가 폴 고갱은 과나바라만의 불빛을 사랑했다네. 작곡가 콜 포터도 과나바라만의 밤 불빛을 사랑했었고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과나바라만을 싫어했다는군. 과나바라만이 앞니 빠진 중강새 같다더라나? 그러고 나서 그는 엄청나게 현란한 언어를 쏟아냅니다. 홍수처럼. 그리고 그 언어의 홍수 끝에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임금님 벌거벗었네. 하지만 난 곧 정신 차렸지. 결국 임금님의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 입 다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파랑색과 자주색과 노란색을 사랑할 수밖에. 그리고 내 바둑과 태양 사이 경계와 연대. 누군가는 이를테면 부드러운 음색의 브라질 가수를 좋아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어떤 완벽함에 대한 시도도 다 포기했어. 사실은 이 시를 다 가사를 내가 다 번역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볼까요? 예, 잠깐만. 가져오겠습니다. 예, 가사입니다. 화가 폴 고갱은 과나바라만의 불빛을 사랑했다네. 작곡자 콜 포터도 과나바라만의 밤 불빛을 사랑했었고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과나바라만을 싫어했다는군. 과나바라만이 앞니 빠진 중강새 같다더라나. 내가 그녀를 더 몰랐다면 그만큼 내가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 나는 눈이 먼 채로 그녀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의 머리 위로 뜬 그 많은 별들. 사랑을 하면 눈이 안 보여. 레이 찰스도 눈이 안 보였고 스티비 원더도 눈이 안 보였어. 알브노였던 에르메토 파스코아도 시력이 아주 안 좋았지. 고래, 소프 오페라, 현악기, 라우지. 기차도 그렇잖아. 인권은 어땠더라? 어쨌든 관아바라만은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앞니 빠진 중강새. 이미 벌어진 일들은 통과. 여기서 나에게 닥치기 시작한 희한한 악몽도 통과. 언제나 꿈도 꾸지 못할 아름다움과 동시에 씁쓸한 아마로 술의 맛을 추구해온 나. 내 신발 아래 보타포고 해변은 하얀 백사장과 디젤 오일에 출렁이는 띠. 내 앞에서 희미하게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모서리를 드러내는 자줏빛 같기도 한 아니면 아직 어떤 빛도 스미지 않은 어둠을 배경으로 한 거친 오렌지빛의 바이상 빵지 아스카르. 새벽이면 언제나 그렇듯 흰 모래와 흰 거품. 그리고 내 등 너머로 백발의 나이 든 남자와 아주 아름다운 10대 같아 보이는 소녀.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모든 걸 알아. 꿈에서처럼 안팎이다 눈먼 채로 난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보고 있어. 하지만 난 그 노인의 검은 양복은 보고 싶지 않고 그 소녀의 자줏빛이 스민 이빨도 보고 싶지 않아. 프랑스의 화가 세라 인상파의 그림들을 떠올려봐. 흰 이빨의 스민빛과 파도를. 그러나 초현실주의의 전혀 성격이 다른 파도를 떠올리지는 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에게 건네는 말소리가 들려. 마치 70년대 초기 신시사이저에서 더시어 샘플링한 소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재교육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멘. 우익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빡쳤습니다.
우익은 우익이 옳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인 성인 남성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에게 맡깁시다. 섹스는 논외로 합시다. 섹스는 위선적 행위의 필수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인디오 원주민들은 흠집내고 흑인들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너무 이방인 태를 내지 않으려던 나는 그 순간에 혼자 걸으며 바람을 향해 중얼거렸을 뿐인데, 내가 들은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런 외침은 품행불량자란 게 아니겠어? 임금님 벌거벗었네. 하지만 난 곧 정신 차렸지. 결국 임금님의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 입 다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파랑색과 자주색과 노란색을 사랑할 수밖에. 그리고 내 바둑과 태양 사이, 경계와 연대. 누군가는 이를테면 부드러운 음색의 브라질 가수를 좋아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어떤 완벽함에 대한 시도도 다 포기했어. 아하, 예, 예, 카에타누 벨로즈에게는 확실히 언어적 재능이 있죠. 그의 풍부한 지적 자산도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 자신은 자신의 가사에서 초현실주의 말고 인상파의 그림을 띄워보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두드러진 가사입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그가 만든 수많은 노래들의 가사에서 그의 언어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콘서트 무대에서 오 에스랑제후 같이 고상한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이 음악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나로서는 그의 가사에서 시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모양입니다. 그의 노래를 장식하는 멋진 단어들과 문장, 그리고 무언가 의미심장한 지적 통찰들 너머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시인의 존재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나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완벽함에 대한 시도를 다 포기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내 취향에 비해 그의 노래가 고상해서 문제가 아니라 고상한데도 그렇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철학자 사르트르와 하이데거를 존경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의 노래 하나만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1993년에 발표한 노래 아이티입니다. 이 노래의 마무리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카리브해로 여행을 갈 때, 콘돔 없이 성행위를 할 때, 쿠바에 대한 무역 규제에 성의를 다해 참여할 때 아이티를 생각하고 아이티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아이티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아이티는 여기가 아닙니다. 카에타노 벨로즈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싱어송라이터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노래는 노래라기보다는 음송이에요. 일종의 라틴 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를 만든 그의 마음에 거짓이 담겨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노래가 나에게 시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아직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카에타노 벨로즈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치코, 부아르코와 함께 다시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